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앞두고 그동안 노트 시리즈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amsung is proudly announcing new category to satisfy all these needs. Ladies and gentlemen, here is Galaxy Note. 삼성전자 최초의 대화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은 2011년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인 IFA 2011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갤럭시 S1이 2010년 3월에 최초로 공개됐으니 약 1년 반 후에 노트 1이 출시된 셈인데요. 이후 상반기 S 시리즈, 하반기 노트 시리즈라는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 출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TBCF에 나왔던 휘파람으로 시작하는 마룬5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갤럭시 노트는 5.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채용함으로써 태블릿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고, S펜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 갤럭시 S2와 비슷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노트 시리즈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1의 S펜은 와콤의 디지타이저를 적용해 256단계의 필압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필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메모 기능, 화면상의 특정 부분만 캡처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캡처 기능, 캡처한 화면에 바로 필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기능들을 선보이면서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모델인 갤럭시 노트2는 2012년 8월에 최초 공개됐는데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전작보다 0.25인치 커진 5.5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너비를 축소해 그립감을 좀 더 개선시켰으며 3100mAh라는 무지막지한 용량의 배터리를 채용해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약돌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갤럭시 S3를 따라갔는데요. S3 자체가 2017년 샘모바일에서 실시한 역대 가장 못생긴 갤럭시 S 시리즈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와 디자인이 유사한 노트2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호불호가 상당했습니다. 32GB 기본 모델 기준 출고가는 108,900원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최초로 100만원이 넘어간 스마트폰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출시 행사에서 제품이 커지고 새로운 기능이 탑재됐기 때문이며 명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법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트2의 S펜은 1024단계의 필압을 인식해 전작의 256단계보다 무려 4배나 성능이 개선됐는데요.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사진이나 동영상, 캘린더, 문자 등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에어뷰, 촬영한 사진 후면에 메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포토노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전환해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 스케치, 어플리케이션 실행, 인터넷 검색, 메시지 보내기 등 필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퀵 커맨드 등 S펜의 새로운 기능을 포함해 갤럭시 S3 젤리빈에서부터 지원되던 멀티태스킹 기능인 멀티 윈도우, 동영상을 팝업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팝업 플레이, 갤럭시 폰끼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S빔 등이 지원되면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다음 모델인 노트3는 2013년 9월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앞서 공개된 갤럭시 S4에 이어 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1000만화소를 넘어선 1300만화소가 채용됐으며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전작보다 0.15인치 커진 5.7인치가 적용됐는데요. 이 사이즈는 후에 노트8이 6.32인치로 출시되기까지 쭉 유지됐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가죽 느낌의 후면 플라스틱 케이스였는데요. 바느질을 한 것 같은 스티치 무늬까지 완벽하게 구현하면서 언팩 행사장에서는 실제 가죽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S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펜의 앞뒤 구분이 사라져 어느 방향으로든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게 디자인이 변경됐으며 펜촉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펜촉이 다르면 새로운 S펜을 구매해야 하는 문제 또한 개선됐습니다. 기능 측면에서도 S펜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메모한 내용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전화를 걸거나 번호를 저장하고 지도나 웹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액션 메모, 화면에 보여지는 텍스트와 사진 등 대부분의 정보를 스크랩할 수 있게 해주는 스크랩북, 화면을 나가지 않고도 S펜으로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펜 윈도우, 기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스크랩북 등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S파인더 등의 새로운 기능들을 지원했습니다.
갤럭시 노트4는 2014년 9월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전작과 같은 5.7인치인 반면 해상도는 FHD에서 한층 진화된 QHD 쿼드 HD 슈퍼 아몰레드가 적용됐으며 후면 카메라는 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인 OIS를 적용한 1600만화소 카메라가 채용됐고 스와이프 방식의 지문인식 또한 적용됐습니다. 언팩 행사장에서는 몽블랑과 콜라보한 스타일러스 2개와 플립커버 2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스타일러스인 픽스와 이스타워커는 각각 $350, $555였고 플립커버 케이스인 익스트림과 소프트 그레이는 $245라는 높은 가격에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S펜의 필압은 전작 대비 2배 증가해 무려 2048레벨을 인식했으며 펜의 기울기에 따라 선의 굵기가 바뀌는 틸트 기능을 최초로 지원해 사용자로 하여금 화가의 꿈을 키울 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32GB 모델 기준 출고가가 전작보다 낮아진 95만 7천원으로 출시됐다는 사실인데요. 후에 제공되는 배터리 개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었고 충전용 거치대 또한 구성품에서 빠진 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낮아진 가격과 함께 30분 만에 50%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퀵차지 기능이 지원되면서 오히려 낫다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노트4 언팩 행사장에서는 노트4의 형제 모델격인 엣지 모델 또한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은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윰 디스플레이라고 자체적으로 명명하고 북미 가전전시 박람회인 CES 2013에서 휴대폰에 적용된 형태로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때문에 노트 엣지 모델은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두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엣지 부분의 활용도가 바로가기 버튼이나 알림 설정 등의 용도로 제한적이었던 반면 수리 비용은 1.5배 더 비쌌기 때문에 약 70만 대 정도만 테스트 성격으로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모델부터는 곡률 반경을 키우며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됐습니다. 다음 모델인 갤럭시 노트 5는 2015년 8월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S6 모델과 같이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 마그네틱 신호를 활용한 간편결제 기능인 삼성페이를 제공하였으며 디자인은 메탈 바디에 배터리 일체형 디자인을 채용했는데요. S6는 엣지라는 파생 모드를 통해 엣지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이어간 반면 노트5는 디스플레이가 아닌 후면 케이스 부분을 구부린 후면 엣지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전작보다 220 적어진 3000mAh를 채용했는데요. 배터리 일체형이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나 AP, GPU 등의 전력 효율이 개선돼 실제 사용 시간은 전작과 비슷하거나 개선됐다는 평이 많았으며 90분이면 완충할 수 있는 퀵차징 기술과 함께 QI 규격의 무선 충전 기술 또한 제공해 일체형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노트5의 S펜은 필압도 전작과 동일한 2048레벨이었고 사양 부분에서 큰 차이도 없었지만 펜을 뺄 때 물수제비 애니메이션이 추가됐고 수납 방식이 펜 끝부분을 살짝 누르면 자동 사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으며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록을 할 수 있는 오픈 스크린 메모가 최초로 적용되면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때 화면이 검은색으로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꺼진 화면에 펜이 지나가는 자리만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 모델인 갤럭시 노트 7은 S 시리즈와 넘버링을 맞추기 위해 6를 건너뛰고 바로 7으로 명명됐는데요. 스펙을 보시면 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IP68 등급 방수 방진과 홍채 인식이 지원됐고 3000대에 머물던 배터리 용량도 3500으로 대폭 상승했으며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황에서도 시계나 캘린더, 메시지 전화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오레이존 디스플레이가 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후면 카메라 화소수가 전작의 16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다운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인데요. 픽셀 수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각 픽셀의 피치를 키움으로써 더 많은 광량을 흡수할 수 있고 빛을 모으는 기능을 하는 포토다이오드 2개를 한 개의 픽셀에 직접시키는 듀얼 픽셀 기술을 통해 1200만 개의 모든 픽셀이 각각 오토포커스와 촬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빠르게 초점을 잡고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듀얼 픽셀 기술이 모바일에 적용된 것은 갤럭시 S7이 세계 최초이며 이후 노트7에 적용됐고 삼성은 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한국 최고 권위의 산업연구상인 IR50이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S펜의 성능도 전작 대비 대폭 개선됐는데요. 필압은 전작의 2배인 무려 4096단계까지 증가했으며 기기에 방수 기능이 들어간 만큼 펜 또한 방수 기능이 적용됐고 이로 인해 물속에서도 S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펜 촉의 크기도 1.6mm에서 0.7mm로 얇아져 실제 연필로 글씨를 쓰는 느낌을 구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측면에서는 동영상에 원하는 부분을 GIF 파일로 바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셀렉트 기능과 글자를 확대해 볼 수 있는 돋보기 기능, 외국어의 S펜을 가져가면 구글 번역과 연동되어 바로 번역해주는 번역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노트7은 전작처럼 메탈과 유리 소재를 사용했고 전면 엣지 디스플레이와 후면 엣지 디자인, 그리고 측면 메탈 프레임 사이의 교차점을 3D 곡면으로 완전하게 이어지게 해 완성형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출시 후 한 달 동안 100건이 넘는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정확히 54일 만에 단종됐고, 이로 인해 노트5가 현역의 자리를 강제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노트7은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삼성은 사용하지 않는 노트7 부품과 미개봉 부품을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노트 펜 에디션으로 명명, 2017년 7월에 재출시하였습니다. 달라진 점은 배터리가 3200으로 300mAh가 줄어들었고, 전작과의 구분을 위해 통화용 스피커 아래에 삼성 로고를 삭제함과 동시에 후면에는 펜 에디션 로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또 노트7에는 지원되지 않던 빅스비 홈과 빅스비 리마인더 기능을 제공했고, 갤럭시 S8과 동일한 삼성 익스피리언스 UI를 채용했으며, 기존 노트7이 안드로이드 6.0인 마시멜로로 시작한 것과 달리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기본 OS로 출시했는데요. 이런 펜 에디션 모델은 노트8의 출시를 한 달 앞두고 있었음에도 2달 만에 국내에서 40만 대 물량이 소진,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모델인 노트8은 2017년 8월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S8과 마찬가지로 물리 홈 버튼이 소프트키로 대체됐으며, 노트3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5.7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6.32인치 2960x1440 규격의 무한히 넓다는 의미가 담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 몰입감을 훨씬 개선시켰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최초로 77도 화각의 1200만화소 OIS 기본 카메라와 45도 화각의 1200만화소 OIS 망원 카메라를 듀얼 카메라로 구성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최대 10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진 촬영 시 배경을 흐릿하게 할 수 있는 아웃포커스 기능 또한 지원했습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비서 기술인 빅스비도 측면에 별도의 물리 버튼으로 탑재됐는데요. 직접 타이핑하지 않거나 카메라로 찍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빅스비 비전의 번역 기능이나 일정을 알려주는 리마인더 기능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였지만, 오히려 실수로 버튼을 누르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S펜은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전작이 폭발하면서 사용해보지 못했던 스크린 오프 메모, 번역 기능 등을 포함해 GIF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 기능은 충분히 노트8을 탐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인 노트9은 2018년 8월에 공개됐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는 측면 테두리 소재가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경됐다는 점과 후면 카메라 측면에 위치했던 지문인식 센서가 카메라 아래로 이동했다는 점, 다른 색상 모델과 다르게 블루 모델만 S펜이 기기색과 다른 노란색이라는 점 외에는 전작인 노트8과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 채용됐는데요. S9과 마찬가지로 기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가 도입되어 주변 환경에 따라 조리개 밝기를 f1.5와 f2.4로 자동으로 전환, 최적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였으며, 배터리 용량은 무려 700mAh나 증가해 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4000mAh 이상의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그 외에도 무려 0.2초 정도의 움직임을 약 6초 동안 보여주는 슈퍼 슬로우 모션, 인물 사진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AR 이모지 등 S9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갔는데요. 무엇보다 노트9을 돋보이게 한 것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S펜이었습니다. 필압과 펜촉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블루투스 기능을 최초로 S펜에 넣으면서 원격으로 음악 제어, 프레젠테이션, 사진 촬영 등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덕분에 셀카 같지 않은 셀카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40초 충전만으로도 30분의 대기시간과 200여 번의 클릭을 할 수 있어 노트펜의 활용도를 한층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 1부터 2018년 모델인 노트 9까지 어떻게 노트 시리즈가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8월 7일 노트 10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여 태블릿 시장을 개척한 노트 시리즈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